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17세 한국 소녀가 하프파이프에 쓰러졌습니다. 전광판에 DNS, 기권 표시였죠. 의료진이 들것을 준비했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2차 시도. 하지만 또다시 넘어졌어요. 12명 중 11위로 추락했습니다. 눈 세계 언론이 소리쳤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승이라고요. 2번 쓰러진 소녀가 어떻게 전설을 꺾었을까요? 그 이름은 최가온. 하지만 제가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반응은 이랬습니다. 누구? 예선 6위. 하프파이프가 단 하나뿐인 나라. 독일 동료가 비웃었죠. 시설도 없는 나라가 금메달, 말도 안 돼.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슈피겔 특파원 미하엘 슈미트입니다. 28년간 올림픽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만큼 제 편견이 산산조각 난 적은 없었습니다. 최가온. 그 이름이 제게 가르쳐준 것. 시설이 아니라 시스템이었고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었으며 오만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최가온의 밀라노 올림픽 금메달 역전승. 지금부터 그 충격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내자 대한민국, 댓글로 대한민국의 힘을 보태주세요. 2026년 2월 10일 오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우파크. 저는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독일 대 아시아 스포츠 시스템 비교 기사. 슈피겔 본사가 주문한 특집이었죠. 당연히 독일이 우월하다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28년 경력에 제가 보기에 독일 선수들은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훈련받았으니까요.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클로이 김이 첫 번째로 하프파이프에 올랐어요. 86.5점.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그녀에게 고정했죠. 3연패 도전. 이게 이번 올림픽 최대 이슈였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선수가 지나갔습니다. 일본, 스위스 선수들이었어요. 점수는 클로이 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캐나다, 프랑스 선수였죠. 여섯 번째 순서가 왔습니다. 전광판에 이름이 떴어요. 최가온, 대한민국, 17세.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선수, 아시아권, 시스템 비교 대상으로 적합. 옆에 있던 독일 카메라맨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스노보드 강국도 아닌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 선수들은 알프스에서 1년 내내 훈련하는데 한국은 시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가온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점프, 스위치 백사이드 900점 높이가 상당했어요. 두 번째 점프, 캡 720점 깔끔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점프를 완벽하게 연결했습니다. 전광판에 점수가 떴어요. 82.75점. 6위였습니다. 독일 기자가 말했습니다. 제법인데. 근데 6위면 결선 가도 메달은 힘들겠어. 저는 메모했습니다. 최가온, 6위, 기술은 있으나 시스템 부족으로 상위권 진입 어려움. 예선이 끝났습니다. 클로이 김 1위, 일본 선수 2위, 스위스 선수 3위. 최가온은 6위로 결선에 진출했어요. 저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편 야외 연습장에서 누군가 혼자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최가온이었습니다. 예선 직후인데 또 연습하고 있었죠.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코치도, 스태프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독일 선수 같으면 예선 후 즉시 팀 회의, 영상 분석, 컨디션 체크를 하는데 한국 선수는 혼자 남아서 연습이라니. 카메라를 꺼내 몇 장 찍었습니다. 완벽한 데뷔 사진이었어요. 유럽의 체계적 시스템 대 아시아의 개인 의존. 기사 제목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다음날 밀라노 프레스 센터. 각국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기자가 다가왔어요. 미하엘,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볼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클로이 김 3연패 역사적 순간이니까요. 독일 슈피겔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선수도 결선 진출했던데 최가온인가?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6위로 올라온 선수죠. 기술은 있는데 시스템이 약해 보여요. 어제 예선 끝나고 혼자 연습하더군요. 독일 같으면 팀 미팅하고 과학적 분석하는 시간인데.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가 말했습니다. 최가온 올 시즌 월드컵 3연승했어요.
세계 랭킹 1위고요.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월드컵 3연승. 세계 랭킹 1위. 그 정보는 몰랐네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드컵이랑 올림픽은 다르죠. 예선 6위면 메달권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하프파이프 시설이 하나뿐이라고 들었어요. 독일 동료가 웃었습니다. 하나뿐. 우리 독일은 알프스 전역에 훈련장이 있는데 역시 시스템 차이네요. 프랑스 기자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하프파이프 시설 찾아봤는데 진짜 하나네요. 그것도 완벽하지 않은 파이프라고 나오는데요. 독일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여름에도 훈련 가능한 에어매트 시설이 있어요. 한국은 그것도 없다던데.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 하프파이프 1개, 불완전한 시설. 여름 훈련 시설 없음. 독일 알프스 전역 훈련장, 사계절 가능. 완벽한 대비였습니다. 일본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최가운 14세 때 엑스게임 최연소 챔피언 됐어요. 클로이 김 기록 깬 거죠.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클로이 김 기록을 깼다고. 그것도 14세. 하지만 곧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엑스게임이랑 올림픽은 차원이 다르죠. 올림픽은 압박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예선 6위. 경험 많은 제가 보기에 메달은 어려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을 작성했어요. 독일의 과학적 시스템 대 한국의 개인 재능. 완벽한 구도였습니다. 독일 선수들은 팀 단위로 움직이고 과학적 분석을 받는다. 반면 한국 선수는 시설도 부족한 환경에서 혼자 연습한다. 재능은 인정하지만 시스템의 한계가 명확하다. 저는 만족하며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번 기사로 또 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틀 후 그 예선 6위 선수가 제 28년 경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거요. 2월 12일 밤 11시. 결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내일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은 2월 13일 새벽 3시 30분 시작이었습니다. 이상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유럽과 미국 시청자를 모두 고려한 시간대였어요. 노트북에 취재 계획을 적었습니다. 클로이 김 3연패 순간 포착, 독일 시스템 우월성 사례 수집, 한국 선수 개인 의존 사례 비교.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독일 슈피겔 동료였어요. 미하엘, 내일 날씨 예보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가 대답했습니다. 폭설 예보래. 시간당 2cm 적설에 시속 50km 강풍.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이네요. 이런 날씨면 완주조차 어려울 텐데. 클로이 김은 괜찮겠지?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전설이니까. 근데 다른 선수들은 힘들 거예요. 특히 경험 없는 선수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폭설 경험의 중요성 부각, 시스템 우월성 증명 기회. 다음 날 새벽 1시. 저는 리비뇨 스노우파크로 향했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반 전이었어요. 좋은 촬영 위치를 잡아야 했거든요. 차를 몰고 가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내리더니 점점 굵어졌어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건 진짜 최악이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프랑스 방송사 카메라맨, 일본 신문사 기자, 미국 스포츠 채널 스태프. 모두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프파이프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메라를 세팅하고 렌즈를 점검했어요. 옆에 독일 동료가 자리 잡았습니다. 미하엘, 이 날씨에 제대로 된 경기가 될까?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프파이프를 바라봤어요. 눈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스태프들이 부랴부랴 눈을 치우고 있었죠. 하지만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클로이 김 정도면 가능하겠죠. 평창도 뚫었는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눈이 더 거세졌습니다. 폭설로 변했어요. 바람도 강해졌습니다. 하프파이프 위로 눈발이 세차게 흩날렸어요. 프랑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거 경기 연기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경기 시작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미국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컨디션에서 완주하는 선수가 몇이나 될까? 선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 김이 보였어요. 미국 유니폼을 입고 워밍업하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워 보였어요. 일본 선수, 스위스 선수도 보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눈을 털어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가온을 찾았습니다. 한국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보였어요. 코칭 스태프 2명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뭔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최가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독일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 한국 선수, 이 날씨에 괜찮을까요? 시설 부족한 환경에서 훈련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독일 선수들은 악천후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계된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기상 조건을 대비하죠. 하지만 한국은 하프파이프가 하나뿐이라면서요? 이런 폭설 경험이 있을까요? 유비 통과 선수니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새벽 3시. 선수들이 코스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 김이 하프파이프 가장자리를 걸으며 표면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선수는 슬로프를 손으로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눈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였죠. 최가온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하프파이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긴장한 게 분명했습니다. 독일 동료가 카메라로 확대해서 봤습니다. 저 선수 많이 떨려 보이는데요. 첫 올림픽이죠. 저는 노트를 확인했습니다. 17세니까 당연히 첫 올림픽이겠죠. 새벽 3시 30분. 경기 시작 안내가 나왔습니다. 관중석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인파였습니다. 폭설에도 불구하고 클로이 김의 역사적 순간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카메라 앵글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클로이 김이 3연패 달성하는 순간을 완벽하게 담아야 했으니까요. 노트를 펼쳐 인터뷰 질문을 확인했습니다. 3연패 소감, 존 화이트도 못한 기록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계획. 하지만 문득 최가온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폭설에서 예선 유비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시스템이 부족한 환경에서 잘한 선수가 이런 극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카메라를 잠깐 최가온 쪽으로 돌렸습니다. 몇 장 찍어두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기사에 비교 사례로 쓸 수 있을 테니까요. 독일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훈련받은 선수들과 한국의 열악한 환경에서 온 선수. 완벽한 대비였습니다. 경기 시작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메모를 정리했어요. 클로이 김 3연패, 미국 시스템의 승리, 예선 6위 한국 선수 개인 재능의 한계. 모든 게 예상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48시간 동안 제 모든 예상이 완전히 빗나갈 거라는 거요. 최가온이라는 이름이 제 28년 경력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거요. 1차 런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동료가 제 팔을 쳤어요. 미하엘, 시작한다.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 선수가 출발했어요. 캐나다 선수였습니다. 폭설 때문인지 첫 점프부터 불안정했어요. 두 번째 점프에서 착지를 못했습니다. 넘어졌죠. 관중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이 날씨에는 완주도 힘들겠어. 두 번째, 세 번째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중간에 실패했어요. 네 번째 선수까지 아무도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거 경기 맞아? 한 명도 못 끝냈잖아. 다섯 번째 순서였습니다. 클로이 김이 출발선에 섰어요. 저는 카메라를 고정했습니다. 역시 전설은 달랐어요. 첫 점프부터 높이가 남달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점프를 완벽하게 연결했어요. 전광판에 88.00점이 떴습니다. 당연히 1위였죠. 그때까지 완주한 선수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미국 기자가 환호했습니다. 역시 클로이야.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88점. 압도적 1위. 3연패 거의 확정. 여섯 번째 선수가 지나갔습니다. 역시 넘어졌어요. 일곱 번째 순서였습니다. 전광판에 이름이 떴어요. 최가온. 대한민국. 독일 동료가 말했습니다. 아, 그 한국 선수네. 이 날씨에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기록용으로 몇 장만 찍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소리쳤어요. 저기.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최가온이 하프파이프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독일 동료가 말했습니다. 큰일 났는데?
저거 부상이야. 의료진이 달려 들어갔습니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스태프들이었어요. 저는 줌을 당겨서 찍었습니다. 최가훈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국 기자가 말했습니다. 들것 준비하네. 전광판을 봤습니다. DNS. 기권 표시였어요. 끝났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독일 동료가 고개를 저었어요. 17세가 첫 올림픽에서 저렇게 다치면 트라우마 남는데. 안 됐네.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재능은 있어 보였는데 시스템이 부족한 환경에서 온 선수니까요. 독일 같으면 부상 예방 프로그램이 철저한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기자가 소리쳤어요. DNS 사라졌어. 저는 전광판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DNS 표시가 없었어요. 프랑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 선수 일어났어. 다시 내려오고 있어. 저는 모니터로 확인했습니다. 최가훈이 스스로 보드를 들고 슬로프를 내려오고 있었어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 동료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 상태로 계속한다고? 무리 아니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가훈은 내려왔어요. 전광판에 점수가 떴습니다. 10.00점. 사실상 최하점이었어요. 12명 중 10위였습니다. 미국 기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용기는 인정하지만 저 점수론 메달 불가능이야. 저는 메모했습니다. 최가훈, 부상 후에도 포기 안 함. 하지만 10점으로 10위. 현실적으로 메달 불가능. 1차 런이 끝났습니다. 12명 중 5명만 완주했어요. 클로이 김 88.00점으로 압도적 1위. 일본 선수 72.5점으로 2위. 스위스 선수 68.25점으로 3위였습니다. 독일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제 클로이 김 3연패만 보면 되겠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8점을 넘기는 건 이 날씨에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2차 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수가 지나갔어요. 역시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순서, 클로이 김이 2차 런을 위해 출발선에 섰어요. 이미 88점으로 1위를 확보했지만 더 높은 점수를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프를 시도했지만 착지가 약간 흔들렸어요. 85.75점이 나왔습니다. 1차 런보다 낮았죠. 하지만 문제없었어요.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니까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선수가 지나갔습니다. 둘 다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일곱 번째 순서가 왔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 또 나오나? 1차 런에서 저렇게 다쳤는데. 전광판을 봤습니다. 최가훈이었어요. 독일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 선수 대단하긴 하네. 포기 안 하고. 미국 기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무리하는 거 아니야? 더 다치면 어떡하려고. 출발 신호가 났습니다. 잠시 후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기자가 말했습니다. 또 넘어졌어요.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최가훈이 첫 점프에서 착지를 못하고 쓰러져 있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남은 슬로프를 내려왔습니다. 점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전광판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10.00점. 11위로 떨어졌습니다. 독일 동료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는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메달은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부상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했어요. 저 선수가 3차 런에도 나올까? 2번이나 실패했는데 또 시도할까? 2차 런이 끝났습니다. 순위는 명확했어요. 1위 클로이 김 88.00점, 2위 일본 선수 75.5점, 3위 스위스 선수 68.25점. 프랑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3연패 확정이네. 88점 넘기는 건 불가능해 보여. 미국 기자가 웃었어요. 클로이가 이미 역사를 썼어. 저는 클로이 김 인터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연패 달성 소감을 물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최가훈이 궁금해졌습니다. 3차 런에 나올까? 2번이나 넘어졌는데. 저는 슬로프 아래쪽을 봤습니다. 한국 코칭 스태프가 최가훈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 동료가 카메라를 확대했어요. 저 팀, 뭔가 계속 체크하네. 의료진도 붙어 있고.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확실히 다른 팀들과 달랐어요. 다른 선수들은 혼자 회복하는데
한국팀은 여러 명이 붙어서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3차 런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수가 지나갔습니다. 모두 넘어졌어요. 독일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번째 순서였어요. 일본 선수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75.5점을 가진 2위 선수였죠. 클로이 김을 넘기려면 89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선수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점프까지는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에서 높이가 부족했어요. 78.25점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지만 여전히 2위였어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선수들이 지나갔습니다. 대부분 넘어지거나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88점을 넘긴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2명이 남았어요. 11번째 최가온, 12번째 클로이 김. 전광판을 확인했습니다. 1위 클로이 김 88.00점. 독일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점에서 88점 이상으로? 이 폭설에서 불가능했죠. 하지만 제 손은 카메라를 최가온 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궁금했거든요. 출발 신호가 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갑자기 일본 기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최가온이 첫 번째 점프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높이가 상당했어요. 독일 동료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뭔가 다르다고 중얼거렸어요. 두 번째 점프. 역시 깔끔했습니다. 세 번째 점프. 완벽한 착지였어요.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1차, 2차 런이랑 완전히 다른 선수 같다고요. 네 번째 점프. 역시 완벽한 연결이었습니다. 미국 기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대단하다고요. 일본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한 번 넘어지면 오히려 긴장이 풀리고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다섯 번째 점프였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최가온이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숨을 죽였어요. 착지. 완벽했습니다. 최가온이 하프파이프를 빠져나와 멈춰섰어요.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 소리쳤어요. 독일 동료가 제 팔을 쳤습니다. 점수가 떴다고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90.25. 저는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했습니다. 90.25점이었습니다. 결선 12명 중 유일한 90점대. 순위가 바뀌었어요. 1위 최가온 90.25점. 2위 클로이 김 88.00점. 프랑스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일본 기자가 환호했어요. 미국 기자는 당황한 목소리로 클로이 김의 3연패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점에서 90.25점. 두 번 넘어진 선수가 믿을 수 없었어요. 독일 동료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클로이 김이 남았다고요. 맞았습니다. 마지막 주자인 클로이 김이 91점 이상을 받으면 다시 역전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로이 김이라면 가능하다고요. 관중석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출발선을 바라봤어요. 클로이 김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발 신호가 났어요. 첫 번째 점프. 깔끔했습니다. 두 번째 점프. 역시 완벽했어요. 미국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된다고요. 세 번째 점프였습니다. 클로이 김이 높이 올라갔어요. 고난도 기술을 시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가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난이도를 올려야 했으니까요. 공중에서 회전했습니다. 하지만 착지 순간이었어요. 일본 기자가 짧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클로이 김의 보드가 경사면에 정확히 닿지 못했어요. 몸이 기울었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팔을 휘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넘어졌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탄식했어요. 관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로이 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은 슬로프를 타고 내려왔어요. 완주하지 못했으니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최고 점수는 여전히 88.00점이었죠. 전광판이 최종 순위를 표시했습니다. 1위 최가온 90.25점, 2위 클로이 김 88.00점, 3위 일본 선수 78.25점. 독일 동료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최가온이 금메달을 땄다고 말했어요. 저는 전광판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선 6위. 하프파이프가 하나뿐인 나라. 1차 런 10점. 2차 런 실패. 그 선수가 지금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17세 3개월. 올림픽 하프파이프 최연소 금메달이었어요. 프랑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올림픽 역사에 남을 거라고요. 일본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미국 기자는 전화기를 들고 본사에 보고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쓰려던 기사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독일 우월성. 한국 시스템 부족? 모든 게 틀렸습니다. 카메라가 최가운을 잡았습니다.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코칭 스태프가 달려와 끌어안았습니다.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함께였죠.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가 말했습니다. 클로이 김이 내려오고 있다고요. 저는 재빨리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클로이 김이 보드를 벗고 최가운에게 걸어갔습니다. 최가운 앞에 섰어요. 그리고 최가운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선수가 포옹했어요. 관중석의 환호가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미국 기자가 말했습니다. 진짜 스포츠맨십이라고요. 독일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연패를 놓쳤는데도 저렇게 축하해준다고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8년 동안 올림픽을 취재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프랑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믹스드 존으로 가야 한다고요. 저는 서둘러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인터뷰를 들어야 했어요. 클로이 김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믹스드 존으로 향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클로이 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연패 실패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켜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클로이 김이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은메달이 과거 금메달들보다 더 의미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상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최가운 같은. 클로이 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이 북받친 듯했습니다. 그 애는 내 아기예요. 클로이 김이 말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았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제 멘토들이 제가 시상대에 올랐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처음 느끼는 감정인데 정말 특별한 순간이에요. 전 항상 그 애 곁에 있어 주고 싶어요. 제 멘토들이 저한테 해줬던 것처럼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멘토였다고?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던 일본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2018년 평창부터 시작된 인연이라고요. 당시 7세였던 최가운이 TV로 클로이 김의 금메달을 보고 스노보드를 시작했대요. 클로이 김 아버지가 최가운 아버지와 친분을 쌓으면서 클로이 김이 어린 최가운을 미국으로 초청해 훈련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최가운의 차례였습니다. 통역이 옆에 섰어요. 최가운은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2번 넘어지고 3번째 성공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통역이 질문을 전달했습니다. 최가운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멘탈이 제일 중요했어요. 통역이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7세가 2번 넘어지고 저런 말을 한다고요? 최가운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파이프와 나와의 싸움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제 자신을 믿었어요. 17세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저 나이에 저런 멘탈이라니.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1차 런 직후 DNS 표시가 떴다가 취소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최가운이 대답했습니다. 코치님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너 지금 상태가 걸을 수도 없으니까 기권하자고요. 그래서 DNS를 했는데 제가 계속 이를 악물고 걸어보자 하고 걸으면서 다리가 조금 나아져서 그때 다시 직전에 DNS를 취소하게 됐어요. 통역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서 걷지도 못했다고요? 최가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딱 넘어졌을 때 나 이제 못하겠구나 하고 위에 올라가서 엉엉 울다가 이를 악물고 머릿속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나 할 수 있다 하고 이를 악물고 걷기 시작하니까 구금 다리가 나아졌어요. 저는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걷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이를 악물고 회복. 멘탈이 제일 중요. 파이프와 나와의 싸움. 제 자신을 믿었다. 프랑스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17세의 말이라니. 미국 기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시상식 시간이 다가왔어요. 금메달 최가온, 은메달 클로이 김, 동메달 일본 선수. 카메라가 세 선수를 담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클로이 김의 표정이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최가온을 가리키며 흥분된 표정으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갔어요. 최가온이 고개를 들어 국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그 장면을 촬영하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세대 교체였구나. 멘토가 제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순간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요. 독일 동료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라고요. 프랑스 기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28년 동안 올림픽을 취재했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예선 6위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요. 하프파이프가 하나뿐이라고 비웃었던 제가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단정했던 제가요. 그 17세 소녀가 폭설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냈고 전설조차 진심으로 축하하는 챔피언이 됐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목부터 정해야 했어요. 무엇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문득 최가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멘탈이 제일 중요했어요. 파이프와 나와의 싸움이었어요. 제 자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클로이 김의 말도요. 그 애는 내 아기예요. 이제야 제 멘토들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겠어요. 멘탈과 믿음, 멘토와 제자. 이게 답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있었어요. 1차 런 직후 최가온을 세심하게 체크하던 한국 코칭 스태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독일 동료가 했던 말도요. 저 팀은 뭔가 다르다고요.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멘탈만이 아니라 그 멘탈을 지탱해주는 시스템이요. 저는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한국 선수촌을 찾았습니다. 최가온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17세 소녀가 2번 넘어진 후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그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선수촌 1층에 코리아 하우스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라운지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선수 몇 명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컵라면과 즉석밥이 정리돼 있었고 냉장고에는 김치와 반찬이 보였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 선수 2명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너희 왜 여기 있어? 물었더니 한 선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24시간 개방하고 따뜻한 음식 제공해요. 우릴 차별 안 해요. 예선 꼴찌도 1위랑 똑같이 대해줘요. 다른 선수가 덧붙였습니다. 독일 라운지는 매달 후보만 쓸 수 있는데 한국은 누구나 환영이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으러 온 건 독일의 우월성이었지만 찾은 건 한국의 평등이었습니다. 한국 스태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독일 슈피겔인데요. 최가온 선수 취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스태프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안내해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우리 지원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스태프가 저를 5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니 의무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제 눈이 커졌습니다. 넓은 공간에 각종 의료 장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초음파 치료기, 충격파 치료기, 전기 자극 치료기. 제가 이름도 모르는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스태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통째로 공수했습니다. 선수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요. 부상 예방과 회복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장비들을 살펴봤습니다. 최신 모델들이었어요. 최가온 선수도 여기서 치료받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1차 런에서 추락한 후 바로 여기 와서 검사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근육 긴장이 심했어요. 충격파 치료와 스트레칭으로 컨디션을 회복했죠. 그래서 2차 런, 3차 런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였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차 런 직후
한국 코칭 스태프가 최가운을 세심하게 체크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단순히 격려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있었던 거죠. 독일도 의료 시스템은 있지만 경기 중 저렇게 즉각 투입하지는 않았거든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라운지를 다시 보니 이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스태프가 벽면에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선수들의 피드백을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이불이 얇다는 의견이 나오면 바로 추가 제공하고 특정 음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날 준비되죠. 저희 목표는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스태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미국은 클로이 김처럼 스타 선수에게 전담 영양사를 붙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죠. 유럽 국가들은 선수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자기 관리에 맡기는 편이에요. 일본은 단체 훈련 중심입니다. 팀 전체를 함께 관리하죠. 그럼 한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개개인 맞춤형입니다. 모든 선수를 스타처럼 대우하죠. 최가운처럼 예선 6위 선수도 1위 선수와 똑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예선 6위도 1위와 똑같이. 저는 최가운을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예선 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선수를 지원했어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각국 언론의 반응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MBC 올림픽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멘티가 멘토를 꺾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세대 교체. 미국 CNN은 속보로 내보냈어요. 클로이 김이 스노보드 역사의 한 획을 긋는데 실패했고 한국의 최가운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NPR은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클로이 김의 제자가 올림픽 3연패 도전을 좌절시켰다. 그럼에도 그녀는 기쁨을 나누고 있다. 뉴스위크는 더 극적으로 표현했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처럼 보였지만 금메달을 땄다. 전 세계 언론이 최가운의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 스포츠 시스템의 저력이라는 분석 기사를 냈어요. 독일 슈피겔은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 최초 한국 금메달의 의미를 다뤘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14세 엑스게임 챔피언에서 17세 올림픽 챔피언까지의 여정을 정리했어요. 제 기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최가운을 말하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슈피겔 본사 편집장이었어요. 미하엘, 당신 기사가 독일에서 난리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되고 있어요. 한국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요. 당신이 쓴 예선 6위도 1위와 똑같은 지원이라는 문장이 핵심이었어요. 모든 선수를 스타처럼 대우한다. 이게 독일 스포츠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독일 스포츠 장관이 한국 시스템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예선 6위를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모든 선수를 똑같이 대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득 최가운의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하프파이프가 좀 덜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제가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도요. 한국에는 하프파이프가 하나밖에 없고 그마저 완벽하지 않아요. 일본은 여름 에어매트 시설도 있는데 한국엔 없어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시설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으로 극복했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을 향한 진심으로 말이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써야 했어요. 30년 동안 저는 화려한 시설을 가진 나라들만 봤습니다. 독일의 과학적 시스템, 미국의 첨단 훈련센터, 일본의 여름 에어매트 시설. 하지만 밀라노에서 깨달았습니다. 시설보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라는 거요. 선수를 향한 진심이라는 거요. 최가운은 말했습니다. 멘탈이 제일 중요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멘탈을 지탱해준 건 한국의 시스템이었다는 거요. 1차 런 추락 직후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없었다면 DNS를 취소하고 다시 설 수 없었을 겁니다. 24시간 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면 2차 런 실패 후 3차 런에 나설 힘이 없었을 거예요. 예선 6위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애초에 금메달의 꿈조차 꾸지 못했겠죠. 저는 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가운의 밀라노 올림픽 금메달 역전승은 시설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편집장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어요. 완벽합니다. 내일 일면 톱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독일 봅슬레이 코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며칠 전 훈련센터에서 인터뷰했던 사람이었어요. 미하엘, 당신 기사 봤어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선수촌 이야기 말인데 우리 선수들도 다녀왔더라고요. 정말입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 선수들이요? 네, 소문 듣고 궁금해서 가봤대요. 우리 선수들이 그러더군요. 미하엘, 우리도 저런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요. 코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어요. 독일 시스템이 최고인데 뭘 배운다는 건지. 그런데 선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충격이었어요. 한국은 메달 후보가 아니어도 똑같이 지원한대요. 음식도, 의료도, 컨디션 관리도. 우리는 메달 후보에게만 집중 투자하잖아요. 나머지 선수들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고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코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가운 보세요. 예선 6위였어요. 독일이었으면 관심도 안 받았을 선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1위와 똑같이 대우했고, 그래서 금메달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제 알겠더군요. 진짜 강국은 스타 한 명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거요. 프레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최가운의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수십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어요. 최가운이 들어왔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어요. 여전히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습니다.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기자가 먼저 물었어요. 한국 하프파이프 시설이 하나뿐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훈련했나요? 최가운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하프파이프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 하나마저도 완벽하지 않은 파이프예요. 조금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일본 같은 곳에는 여름에도 훈련할 수 있는 에어매트 시설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게 없어서요.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세계 랭킹 1위가 됐나요? 최가운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지금 저보다 더 잘 타는 스노보드 선수가 되고 싶어요. 더 완벽하게 기술 완성도도 높이고 싶고요. 그리고 멘탈적으로는 시합을 많이 뛰면서 긴장하는 거 좀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금메달을 땄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부상에 대한 두려움은 없나요? 최가운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원래 겁이 어릴 때부터 없는 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승부욕이 겁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승부욕이 너무 세서요. 언니 오빠랑 자라오면서 승부욕이 많이 세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겁보다는 그런 게 더 세서 그런 것 같아요. 승부욕이 겁을 이긴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17세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독일 동료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철학이라니. 회견이 끝나고 최가운이 무대를 내려왔어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어요. 최가운이 금메달을 목에서 풀어 아버지에게 걸어줬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최가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끌어안았어요. 주변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도 셔터를 눌렀어요. 한국 스태프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저 아버지가 7세 때부터 최가운을 지도했대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붙잡아 줬고요. 이 금메달은 두 사람의 10년 여정이 담긴 거예요. 문득 클로이 김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경기장에서 커다란 피켓을 들고 응원하던 모습이요. 일본 기자가 말했더군요. 클로이 김 아버지가 최가운 아버지를 도와 최가운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는데 전심으로 도와줬다고요. 경기 당일에도 관중석에 있었대요. 두 아버지의 우정. 그게 두 선수의 우정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최종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슈피겔 편집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하엘, 독일 스포츠 장관이 다음 주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시스템 벤치마킹 협의를 한대요. 당신 기사 덕분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기사가 독일 스포츠 정책을 바꾼 거예요. 편집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독일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도 한국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유럽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스포츠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가운의 금메달이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었어요.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유럽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올림픽을 취재하며 수많은 금메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가온의 밀라노 올림픽 금메달만큼 의미 있는 금메달은 없었습니다. 이 금메달은 시설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차별이 아니라 평등으로, 오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이 세계 최고라는 제 믿음은 틀렸습니다. 화려한 시설을 가진 나라가 강국이 아니라 모든 선수를 똑같이 대우하는 나라가 진짜 강국이었습니다. 예선 6위를 금메달리스트로 만든 한국, 17세 소녀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 그게 진정한 스포츠 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최가온이 가르쳐준 거, 진짜 강국은 평등을 실천하는 나라. 편집장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번 주 표지 스토리로 갑니다. 최가온 사진과 함께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최가온은 단순히 금메달을 딴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스포츠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시설보다 시스템, 차별보다 평등, 오만보다 진심. 그게 진짜 강국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독일 봅슬레이 코치였어요. 미하엘, 우리 선수들이 내년 훈련 계획을 바꾸자고 하네요. 한국식 평등 시스템을 도입하자고요. 메달 후보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를 지원하는 거요. 코치진이 회의 중인데 제 생각엔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당신 기사가 독일 스포츠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최가온이라는 17세 소녀가 유럽 스포츠계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2번 넘어지고 3번째에 일어선 그 소녀가요. 밀라노 올림픽에서 일어난 진짜 기적은 90.25점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편견을 깨고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그게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슈피겔 본사로 바로 향했어요. 편집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미하엘, 당신 기사가 독일을 뒤흔들었어요. 스포츠 장관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다음 달 한국 방문단 구성할 때 당신도 포함시키고 싶대요. 정말입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한국 시스템을 가장 잘 아니까요. 편집장이 책상 위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독일 스포츠 과학연구소 보고서였어요. 한국식 평등 지원 시스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 연구가 시작됐어요. 독일 올림픽위원회도 움직이고 있고요. 프랑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가온의 금메달이 유럽 전체를 바꾸고 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수백 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독일 대학생들, 스포츠 관계자들, 일반 시민들, 모두 한국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한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 하프파이프 유소년 선수의 부모였어요. 제 딸은 예선에서 항상 중위권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하더군요. 우리 딸도 최가온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선수를 똑같이 지원하는 시스템이요. 독일도 곧 바뀔 겁니다. 최가온이 그 길을 보여줬으니까요. 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한국대한체육회 관계자였습니다. 미하엘 슈미트 기자님이시죠? 기사 잘 봤습니다. 다음 달 독일 방문단이 오시면 저희가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유럽에서 한국 시스템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폭발적입니다. 독일만이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예선 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선수를 지원한다는 점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유럽은 효율성을 중시해 메달 후보에게만 집중 투자했거든요. 하지만 최가온이 그게 틀렸다는 걸 증명했죠.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최가온 선수가 말했듯이 하프파이프 시설이 하나뿐이고 그마저 완벽하지 않아요. 예산도 유럽에 비하면 부족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모든 선수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거죠. 최가온이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시설이 부족했어요. 예산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철학이 달랐어요. 모든 선수를 믿는다는 철학이요. 그게 예선 6위를 금메달리스트로 만든 비밀이었습니다. 며칠 후 독일 국영방송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가훈과 한국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방송국에 도착하니 이미 스튜디오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앵커가 질문했어요. 미하엘 기자님, 최가훈의 금메달이 독일 스포츠계에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울입니다. 우리의 오만을 비춰주는 거울이요. 독일은 과학적 시스템과 최첨단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시설이 부족했지만 모든 선수를 평등하게 대우했습니다. 그 결과가 최가훈의 금메달이었죠. 독일은 이제 배워야 합니다. 시설보다 중요한 건 선수를 향한 진심이라는 거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독일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효율성이 아니라 평등을, 선별이 아니라 지원을. 그게 진짜 스포츠 강국의 길입니다. 최가훈이 그걸 증명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제 인터뷰가 이미 바이럴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독일도 바뀌어야 한다. 모든 선수에게 기회를. 최가훈에게 배우자.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한국 방문단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했어요. 한국 관계자들이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4시간 의료 지원, 개인 맞춤형 컨디션 관리, 차별 없는 평등 지원. 독일 스포츠 장관이 감탄했어요. 이게 최가훈을 만든 시스템이군요. 마지막 날 최가훈을 만났습니다. 선수촌 카페테리아에서였어요. 금메달 이후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유럽을 바꾸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최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시스템이 저를 도와줬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뭔가요? 최가훈이 밝게 웃었어요. 지금 저보다 더 잘 타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하프파이프가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제 후배들도 꿈을 꿀 수 있도록요. 17세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수많은 챔피언을 만났어요. 하지만 최가훈만큼 겸손한 챔피언은 없었습니다. 금메달을 땄지만 여전히 배우려고 하고 후배들을 생각하는 챔피언이요. 그게 진짜 챔피언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와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최가훈이 남긴 거, 평등이 만든 기적. 기사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2026년 밀라노 올림픽에서 전 세계는 최가훈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2번 넘어지고 3번째에 일어선 17세. 예선 6위에서 금메달을 딴 소녀. 하지만 최가훈이 진짜 남긴 것은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평등이 만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시설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차별이 아니라 평등으로, 오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게 진짜 강국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 최가훈의 밀라노 올림픽 금메달 역전승은 전 세계 스포츠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28년 경력의 기자들도 편견을 깨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완벽합니다. 이번 달 표지로 갑니다. 최가훈의 사진과 함께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가훈이라는 이름은 이제 전설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름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28년 경력의 저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나라. 대한민국. 시설이 부족해도 시스템으로 극복하고 예산이 적어도 평등으로 이겨내는 나라. 폭설 속에서 2번 넘어진 17세 소녀가 3번째에 일어나 전설을 꺾는 기적을 만드는 나라.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강국은 화려한 시설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선수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최가훈의 밀라노 올림픽 금메달 역전승. 그건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가온처럼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의 순간들을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대한민국 최고라고 외쳐주시고요.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8년 경력의 독일 기자가 인정한 대한민국. 2번 넘어져도 3번째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저력.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